이슈토크 차선영입니다. 오늘도 마스터 송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0월 하면 이 축제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년 12달 중에서 이 10월에 가장 많은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총 179건의 축제가 이 10월에 다 몰려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10월에 축제가 많이 열리는 이유 특별히 있을까요? 일단 가을은 활동하기 좋잖아요. 네, 외출하고 싶고. 특히 이제 먹거리 축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사과, 배, 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우 축제도 있고 뭐 그런 축제도 좀 많고 그런 게 좀 많아서 축제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은 이제 사시사철 축제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예, 특색이 맞게끔. 사계절 내내. 예, 이제 가을 되면은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불꽃 축제, 원아시아 페스티벌 작년부터 했나요? 예. 네, 작년부터 했죠. 예, 그리고 뭐 고등어 축제, 네. 자갈치 축제, 또 먹는 이런 축제도 많아요. 한우 축제, 뭐 온갖 축제가 다 나와요. 네. 그렇죠. 이렇게 수많은 축제 중에서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이 부산 불꽃 축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13회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발성의 그런 행사가 아니라 어느 정도 불꽃축제 하면 부산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좀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불꽃축제 하면 이제 서울하고 부산 꼽잖아요.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은. 다르죠. 문제 다르죠. 네.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뭐 서울은 뭐 강변에서 하는 거랑 네, 강에서 하는 거고. 강과 바다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부산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타지방 사람들 보면 엄청 달라요. 기본적으로 파도 소리가 들리고. 네, 바다 위에서 이제 네, 불꽃을 그리고 이제 터뜨리면. 블랙 스크린인 거죠. 네. 바다 자체가. 거기에 이제 예쁜 다리가 놓여 있잖아요. 그 위로 불꽃이 터지는데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서 네, 웅장한 느낌. 네, 같은 규모의 불꽃이 터져도 부산이 훨씬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가 다른 거죠. 예. 광안대교라고 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배경 그림이 있죠. 다리에서 쏘는 불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광안대교에서 연출하는 부산 불꽃축제 같은 장관을 연출하는 불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울 불꽃축제는 한강에서 하고요. 양쪽에서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까이서 볼 수 있죠. 반면에 부산 불꽃축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한 대형 불꽃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의 사이즈가 다르다. 연출 무대 자체가 이제 오션과 리버의 차이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오션에서는 리버를 뭐 세 발의 피도 여기진 않잖아요. 뭐 그렇죠. 네. 지구에서 볼 때 강은 실필 줄 될까? 근데 뭐 바다는 어마어마한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바다에서 하는 건 더 웅장해야 돼요. 네네. 작게 하면은 표가 안 나잖아요. 이번에 부산 불꽃축제 조직위원회도 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이번에 같아요. 색깔 바뀌는 변색 불꽃 쏜다고 하는데 신형 변색 불꽃. 네. 아니 그 터지면 색깔이 바뀌지 않나요? 올라가면서 막 색이 바뀌면서 올라가면서 네, 바뀌면서 막. 카멜레온이네. 이번에 이탈리아 뭐 불꽃 장인도 초청을 했다고. 파렌테? 네. 이름이 파렌테 그룹. 파렌테 아닌가요? 파렌테? 이탈리아 말로 그럴 수 있어요. 네, 파렌테 그룹이라고 뭐 110년인가 역사가 있고 불꽃만 불꽃 연출하고 막 이런 게 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이제 장인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도 이 업체가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대신 이제 부산은 좀 느낌이 다르니까 바다에서 약간 다르게 하겠죠, 그죠? 이번에 또 숫자 알파벳 이용한 이 캐릭터 불꽃도 불꽃축제에 처음 선보인다고 하는데 뭐 예전에 캐릭터들 많이 터뜨리긴 했어요. 부산 불꽃축제에서.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글자 러브라는 하트 신기하더라고. 하트도 나오고 뭐
곰도 나왔었나? 네. 그리고 영어 알파벳으로 상징하는 게 좀 많았었고요. 근데 부산 불꽃축제 하면 불꽃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나이아가라 폭포 불꽃하고 맞아요. 불새 쐈던 게 참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보니 네. 뭐 그런 특화된 그런 게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전곡을 클래식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매년 대중가요나 팝 이런 음악들을 사용했었는데요. 올해는 특별하게 클래식 곡들로 준비를 했고 나레이터도 이때까지 배철수 씨나 양희은 씨가 했었는데요. 올해는 윤도현 씨가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고요.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부산 시민이면 불꽃축제 이곳에서 보면 좋대 이런 숨은 명소 하나쯤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죠. 가령 친구 집이라든지 저는 저 명소를 네. 한 군데 알고 있어요. 어, 제가 어딘가요? 그 망미 주공 아파트에 살았는데 네. 오랫동안 거기서 이제 쫙 내려보면은 강한대교가 쫙 보여요. 네. 그러니까 배산 밑이죠. 네. 네네. 이제 망미 주공 있는 데가 연산동과 망미동의 경계에 있는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 네네. 네. 예. 고개 이제 있으니까 보이겠네요. 거기가 잘. 고기예요. 네네. 토고. 예. 예. 고개.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쫙 내려다 보이거든요. 음. 온전하게 다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소리도 가까이서 다 들려요. 아,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 아파트에 막 외부인들이 엄청나게 왔던 기억이 나요. 음. 예, 그래서 막 차 때문에 엉망이 되고 막 이랬던 기억. 예. 송구는 좀 많이 알 것 같아요. 이런 숨은 명소. 뭐 저는 네. 거의 일단 초창기 때는 일부러 광안리 가서 봤어요. 아, 봤고요. 그 최근에는 달맞이 고개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삼익 아파트 그 벚꽃 많이 피는 거 있죠. 남천 삼익. 남천 네. 삼익 쪽 그쪽이 참 잘 보이더라고요. 네, 아. 잘 보이죠. 원래 사진 찍기 명소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쪽도 네. 좋고요. 수변공원이야 말로 할 것도 없고요. 음. 그다음에 누리마루 쪽에서 보시는 분도 많아서 누리마루 자체가 또 유료화가 돼 있죠. 객석이 또 만들어져 있고요. 달맞이길도 유명하고. 마린시티 쪽에서도 많이 보는 거. 사실 지도상으로 보면은 뻔해요. 음. 뻔하고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마린시티 센텀 쪽에서 보면 굉장히 좋죠. 네. 네, 그 지인이 거기 살면 참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저기 어디입니까 음. 그거 어디지? 그 우동에 보면은 감비오산 봉수대라고. 아, 예. 거기서도 잘 보인다고 해요. 감비오산 봉수대 저는 저도 처음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은 네. 그 해운대 옛날역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있어요. 아. 예. 그 옆에 있는 큰 빌딩 그게 뭐죠? 그 건너편에 스펀지. 스펀지. 예. 네. 스펀지 건너편에 있어요. 아 네. 거기로 하구나.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배산. 네네. 예. 배산 정상에서도 잘 볼 수 있고 장산. 장산에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이 황련산. 황련산은 워낙 네. 유명하고요. 네. 부경대에서도 볼 수가 있고 국제금융센터 63층 국제금융센터에 예, 있는데. 그 꼭대기에서 봐도 보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좀 이상한 데가 하나 있는데 일본 어딘가요? 대마도에서 보여요. 아, 대마도에서. 그래서 네. 일본 대마도에서 그걸 관광 상품화 해가지고 아 정말요? 뭐 이렇게 챙겨 먹는데요. 아, 그래요? 예. 거기서 다 보이는 배로 약간 나오나? 아. 거기서 보면 멀리서 이제 뻥뻥뻥 터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네. 진짜. 아, 오늘 방송 보시는 분 좀 대마도 일부러 대마도 여행을 가셔가지고 보시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약간 운치가 있죠. 네. 그것도. 아. 색다른 정보네. 야 여기서 뭐 네네. 부산 불꽃축제가 보이는구나 네네. 이런 거. 정말 가깝다는 걸 또 느끼겠네요. 예. 날씨가 근데 그거는 좀 좋아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불꽃축제 즐기기에 정말 좋은 장소들이 꽤 많은데 사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바로 위에서 이렇게 코앞에서 보는 게 제일 좋지 거기서 않겠습니까? 보는 게 사실은. 최고죠. 사실은. 바로 위에서. 그런데 이 축제 기간 동안 좀 이제 유료 자석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몇 년 됐죠? 한 2, 3년 정도 됐나요? 네. 3년째입니다. 3년째입니다. 네네. 아, 2015년부터 네, 이 유료 3년째. 자석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가격이 저렴하진 않다고 해요. 네. 그거 이제 그 R석이 10만 원. 네. R석. 예. 나머지 이제 S석이 네. 7만 원입니다. 아, 10만 원 정도면 볼 수 있는 거네요. 10만 원이면 그러면
뭐 의자가 하나 놓여 있는 건가요? 테이블도 있어요. 테이블과 의자. R석은 이제 테이블도 네. 있고 S석은 테이블이 없어요. 플라스틱 의자 하나 딱 있습니다. 네. 덩그러니. 7만 원짜리가 낫겠네요. 뭐 테이블 하나 있는 거니까. 근데 네. 아마 이제 테이블이 있으면 아무래도 네. 뭐 간단하게 뭐 마실 것도 뭐 먹으면서 편하니까. 놓고. 백사장이다 보니까 있으면 좀 편하죠. 네. 3만 원 더 내고 테이블석 잡겠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올 수 있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좀 부담스러운 근데 가격이 아닐까 싶어요. 무엇보다도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이제 불꽃이 터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R석이.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점. 그 뭐 테이블이 있다는 그런 것보다는. R석이 이제 아무래도 저 정면 딱 정면에서 그러니까 터지는 거 볼 수 위치에 있죠. 따라서 이 가격이 매겨져 있군요. 네, 그 R석, S석, 레드존, 블루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사실 유료 좌석제 이렇게 두고 말이 많았어요. 처음 네. 시행할 때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네. 그 사실 제가 좀 아이디어 내셨군요. 내기도 하고 이제 네. 동의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축제라는 거는 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생력이에요. 언제까지 국가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오래된 축제일수록 자생력을 갖고, 그러니까 축제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도 예산이 14억 4천만 원이잖아요. 네. 계속 돈을 쏟아부을 수 없어요. 자, 12, 8억, 국비 6억 4천. 전에 네. 국가야 하나 지방에서 다 해주는 거잖아요. 다 세금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거 없느냐 해서 한 게 유리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타겟은 이제 외국인들 그리고 타지방 사람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 또 우리 부산 사람들이 또 평등 의식 강하지 않습니까? 네. 예. 뭐 부산 사람인데 가까이서 못 보게 하냐? 왜 돈 내기 하느냐? 그래서 어마어마한 반대 붙였었죠. 맞아요. 어쨌든 외국인 관광객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부산 시민들이 하는 큰 불만은 이제 그런 댓글도 많았는데 그 근처 사는 사람이나 지역 네.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 서서 이런 것도 매력이다 축제에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인데 네. 이런 걸 왜 못하게 하냐 뭐 이런 것도 뭐또 수긍은 되긴 돼요. 근데 저도 일부 유료화에 찬성을 하는 부분이라서 질서 측면에서도 유료화가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질서를 좀 더 지킬 수가 있다는 점은 좀 있고요. 그리고 유등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을 막잖아요. 치면 네, 맞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불꽃은 사실 그렇게 막을 수는 없거든요. 네. 불꽃을 막으려면 하늘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잘 보이는 네. 자리 아니면 백사장 앞쪽 자리 사실 질서가 가장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 앞쪽 자리 네, 위험할 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자리는 사실 유료화를 해서 차단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유료화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아침부터 그 자리 잡아야 돼요. 그렇죠. 화장실도 못 가. 아침에 새벽부터 가야 네. 돼요. 그리고 막 싸움 나고 난리예요. 네. 내 자리니 네 자리니 그렇죠. 내가 맡아놨니 네. 새 자리를 뭐 맡아놨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네. 좀 정리한다는 느낌 하나 있고 네네. 하나는 이제 자체적으로 축제를 운영하자. 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 네네. 거죠. 해마다 이 유료 좌석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늘어나고 잘 팔리다 보니까 올해 3년째인데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보면은 네. 이 뭐 유료 좌석제가 좀 정착이 됐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올해도 6,000석인데 5,788석이 지금 매진이 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매진이 된 건 아니고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귀퉁이에 한 100석 정도만 남아 있는. 네. 왜냐면 200석 정도 남아 있어요. 작년에 좀 네. 오버됐거든요.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이게 반응이 좋으면 자꾸 더 늘려요. 시에서. 꼭 정해진 건 아니고 네. 6,000석인데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이 판매된 게 해외로 보면은 네. 일본 사람들이 850석을 샀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에서만 1,231석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 외국 관광객들 유치하는데 나름 좀 의미가 있다. 네. 이게 입증이 된 거죠. 그렇죠. 5분의 예. 1 정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네. 구입을 했다. 예. 왜냐면 그럴 수 해외에서 여행 상품 네. 만들 때 이걸로 만드니까 제 패키지로 해서. 네. 패키지로 다 같이 좋은 만들어 거죠. 이런 식으로요. 효과가 예. 분명히 있어요. 호텔, 네. KTX, 항공권 이런 거하고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일부 호텔 같은 데는 벌써 매진이 됐고요. 예, 그 조금 비싼 게 남아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불꽃 그 축제 패키지로 해서 국내 여행객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수치가 좀 나오면 좀 유의미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은. 광안리 해수욕장 불꽃축제 열리는 날 가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가지 요금을 내고서라도 좀 명당에서 보고 싶어하는 시민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뭐 편하게 보고 싶지 않나요? 누구나 네. 다 그런 심리일 것 같고. 인근 호텔 그 스카이 라운지 같은 경우는요. 네. 보통 테이블당 한 100만 원. 그래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100만 원 받는 거 좋아요. 뭐 한 네. 4명 정도 앉는다 하더라고요. 아, 4명 그러면은 정도. 식사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냥 와인 자리가- 하나 준다, 와인. 아, 와인 한 병 와인 주고 10,000 원짜리. 100만 원. 예. 조선주에 그런 말이 네. 좀 있었어요. 싸구리를 한 병 정도 주고. 요즘엔 식사 그리고 뭐 주더라고요. 치즈 뭐 조금 주고. 이 정도 비스켓. 그냥 식사를 왜냐면 6시부터 와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네. 뒤에 오면 입장이 안 됩니다. 제일 맞아요. 중요한 사항. 8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못 들어오십니다. 예약해놓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6시나 7시쯤 들어오셔야 자리를 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게 되고. 네. 100만 원 냈는데 음. 먹지 못하게 한다.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 하다 보면요. 외부에서 막 들어와요. 네네. 밀고 실제 들어오죠, 같은 그냥. 그렇죠. 막 들어와요. 막 그 호텔에 네. 나 호텔에 이거 뭐 잔다 이러면서 쑥 밀고 들어와. 들어와. 네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100만 원 주고 보려고 했는데 앞에 다 가려. 아. 화나죠. 막 서서 있고. 네. 그런 그 바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네네네. 무질서. 네. 이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는 뭐 시민 의식이 필요한 대목이네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불꽃 축제 패키지 만들어서 주변에서 많이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시기 가보면은 거의 광안리 모든 업체들이 이제 붙여놨을 거예요. 네네. 불꽃축제 하는 기간에 뭐 이렇게 예약을 하고 있다, 받고 있다. 금액은 안 적어놓습니다. 보통 다 안 적어놓더라고요.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금액을 적어 놓으면은 네. 잡혀가죠. 예, 바가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근데 좀 업주들의 그런 업체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순환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시부터 와가지고 네네.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아니 네. 뭐 일반 네.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부터 앉아서 안 나가면 끝이니까. 그래서 판매를 할 바가지 수밖에 쓸수 없네. 없겠네. 그건 쉬우죠.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가보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안 받아요. 일반 손님을 아예 안 받고 테이블이 전부 예약으로 딱 묶어 놓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손님만 받는데 미리 예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보통 이제 테이블당 가격으로 많이 하던데요. 보통 10에서 15만 원. 일반적인 가격이 보통 그렇고 조금 한참 바가지가 기승일 때는 30만 원까지 했습니다. 4인 테이블에. 좀 비싸긴 해요. 뭐 네. 인당 거의 10만 원씩 거의 다 잡으셔야 될 거예요. 어디를 가든. 그날은 어디를 그러니까 이제 가든 우리가 10만 원씩 용인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평상시 뭐 한 2, 3만 원 했다. 그러면 뭐 한 2배 정도? 뭐 4만 원, 5만 원, 6만 원 뭐 이 정도 받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네.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받으면 그거는 강한 거죠. 어쨌든 이 부산 불꽃축제 오늘 이슈 토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당일에만 100만 명 넘는 인파가 모이다 보니까 뭐 그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안전 문제 좀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사실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잠을 못 잡니다. 그럴 것 같아요. 사고가 났다 하면은 다 잘려요. 예, 누군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네. 그리고 났다 하면 대형 사고잖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겁나잖아요. 겁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이는. 그러니까 부산시 공무원, 각 구에 있는 공무원 다 포함해요. 그리고 부산경찰청 인력 총동원됩니다. 네. 예, 그래서 막 쫙 풀려요. 예, 사고 안 나니까. 네, 실제 부산 불꽃축제에서는 큰 사고는 없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뭐 다행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네. 타 지방에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났던 그렇죠. 사례가 많잖아요. 축제나 이런 현상 있을 때. 이번에 여의도 불꽃축제에서도 사고가 있었죠. 있었어요. 네네네. 그 여자아이가 이제 떨어지는 떨어졌죠. 네, 옥상에 화통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기도 했고. 아, 내가 그러고 보니까 2014년도에 네. 호텔 그 스카이 원제에서 봤는데 이거 이제 안전바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 자꾸 그쪽으로 이제 네네네. 몰리니까 떨어지면 그냥 막 그렇죠. 위험하죠. 생각만 안전하고. 끔찍하더라고. 근데 그게 내가 흔들어 봤어. 또 기자잖아요. 한 번 또 네. 흔들어 봤어. 흔들려요. 이렇게 걸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상황인데 운이 좋게도 사고가 안 났다 이런 인상을 네. 또 어떤 느낌이 네. 드냐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들어. 네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하여튼 썸칫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대책 뭐 지자체에서 철저하게 세우겠습니다만 그 13번째 하면서 경험은 있는데 네네. 사고라는 건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그렇죠.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6천여 명의 안전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안전 장비라든지 모든 걸 동원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5층 이상의 건물에는 무조건적으로 소방과 의용소방대원이 옥상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에는 모두 안전 인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하면 사실 바다가 전문 바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부산항도 있고. 사실 그게 좀 네.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 네. 저는 초기에 이제 부산항대교가 이제 완공되고 나서부터 불꽃축제가 부산항대교로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비축제는 하지 않았나요? 비축제는 이제 없어졌죠. 이제는 없어졌는데 비축제 때도 했고 지금 또 부산항축제 때도 불꽃 좀 쏘긴 쏴요. 근데 뭐 차량 통제까지는 안 하고 제가 저도 차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네네. 바로 위에 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면 부산의 중구, 동구, 남구, 영도구 이렇게 거의 부산의 절반 정도가 절반 정도 되는 지역이 커버가 돼요. 그럼 부산 전체가 관광지가 되다시피 할 거고 네. 지금 사실 광안리 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100만 명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게 딱 한계예요.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거기서 하면 300만 명 이렇게만 모이지 않을까. 왜냐면 부산 곳곳에서 볼 수 있으니까. 네, 주민들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네. 또 광안리 해수욕장과는 좀 다른 느낌이기도 해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삼복도로가 관객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산항 병처럼 네.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쁘게 딱 그러면 모아놨죠. 이제 거기서 이제 불꽃쇼를 하면서 네네. 불꽃쇼에만 그치지 말고 다양한 쇼를 같이 그렇죠. 저는 해상쇼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부산항을 무대로 예, 네네. 큰 어떤 그 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정말 큰 무대라고 예, 생각을 이제 하고. 시작과 끝은 불꽃으로 하고 네네. 그 안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계 각국의 배들, 아름다운 배들이 쫙 부산항을 통해서 입장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북한의 이야기에서 북한 잠수함 좀 빌려가지고 또 평화에도 또 남북 평화에도 네. 단순하게 해상축제로만 볼 게 아니라 뭐 원도심 부활 측면도 좀 있고 그렇죠. 영도 뭐 삼복도로 르네상스 이런 게 다 밀집되거든요. 북항, 그러면 원도심과 부산을 대표하는 공간으로서의 북항, 그리고 북항 재개발 사업 등 여러 가지 부산의 어떤 이슈적으로 봤을 때는 또 북항에서 불꽃을 연출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현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부산은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부산항의 기능은 사실 부산 신항이 다 가져갔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부산항은 이제 뭐 할 것이냐. 그래서 뭐 오페라도 만들고 뭐 동구장 이야기도 네, 있었고 그렇죠. 또 보면 이제 기업들 뭐 아파트도 네, 개발하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니라 저는 이제 거대한 어떤 콘텐츠를 만들자. 예. 그러다면 북항을 네. 개발하는 거 고민 안 해도 돼요. 사실 뭐 북한 예. 재개발하면서 그 분양이 많이 안 돼서 조금 BPA가 많이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행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외국인들이나 다른 곳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여기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그 부산시장 노리시는 분 있죠. 네. 누구 참고하셔가지고 큰 그림 그리시면은 상당한 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슈 토크를 좀 애청하셔야겠네요. 이런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선거에서 분들이. 당선되시려면 네. 필독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큰 필시. 그림 항상 예. 그려드리니까. 필시청.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국 최대 불꽃축제 부산 불꽃축제와 함께 또 큰 그림도 그려주셨는데 사실 이 부산을 대표하는 이렇게 축제가 벌어지다 보면 뭐 구설은 좀 오르내리기 마련이잖아요. 뭐 일단 네. 부산은 여름 내내 바가지 요금 문제로 시달리는데 불꽃축제 때도 사실 좀 시달리는 면이 있는데요. 뭐 좀 슬기롭게 대처하자는 말을 매년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부분과 일반 민간 업체들이 좀 조율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뭐 사고 안 났다. 네. 뭐 사람 많이 온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 안 한다든지 네. 안전에 대한 고민 안 하는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가지고 네. 좀 이렇게 창의성도 계속 그 연구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올해 이 대규모의 이런 축제, 부산 불꽃 축제를 비롯해서 축제들 좀 안전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안전하게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